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좀 날씨가 우중충해요.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은 먹자 타령이죠. 근데 오늘 자전거 타면서 이제 맨발로 걷는데 특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크로바가 이 길 옆에 있는 건 요 조그매요. 좀 이쪽에는 조그만데 이쪽에는 이게 그냥 무대기로다가 그냥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야, 이거 왜 이쪽은 조그만데 이쪽은 큰가? 종이 다른가? 에? 보니까 그게 크로바의 똑같은 종이에요. 그게 뭔가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왜 똑같은 지역에서 여기는 조그만데 여긴 클까? 아마 이쪽이 토양 조건이 악조건일 겁니다. 악조건 하에서는 식물은 빨리 이 종을 퍼뜨리기 위해서 빨리 큽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이 등나무, 이 등나무에서도 이 포도송이 같은 이런 그 꽃이 쫙 또 멋있게 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도 오늘 두 가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연일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전부 다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이?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내 몸에 맞게 내 체질에 맞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고 뭐 맛없고 이런 걸 떠나서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이면 됩니다. 그럼 장을 망가뜨리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50%는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자주 먹으면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겠죠. 이런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적당히 먹는 게 좋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 할지라도 과식하는 건 아니죠. 적당히 먹으면 좋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망치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가 정제당, 백설탕입니다. 미국 뉴욕 주립에 있는 영양학 아카데미 미디어 담당 대변인 테레사 젠틸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제당은 우리 내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 손상이 뭐냐 이게 내장에 있는 유익균의 수를 줄이고 유해균의 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유해균의 수가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바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비만 뚱땡이가 돼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돼요. 그래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이 염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재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약 8년에서 10년 동안 진행된다면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설탕, 정제당이 좋지 않은, 자주 먹으면 몸을 망치는 음식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가공식품이에요. 건강 관련 전문가 제이미 페이트는 뭐라 했냐면 내장에 가장 해로운 음식이 설탕이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입니다. 모든 식품에 거의 다 씁니다. 소주에도 들어갔다고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올렸어요. 그래서 가공식품, 정제된 곡물, 설탕, 정제염이 들어간 음식들이 가공식품이잖아요. 이런 가공식품들을 먹으면 장에 좋은 이러한 그 섬유질이나 항산화 물질은 없고 그냥 나쁜 것들만 들어오니까 당만 들어오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정제당처럼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 수는 증가시켜 결국 염증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유익균이 감소되고 유해균이 증가되면 염증이 많아지면서 장내 세균총에 그 장내 세균총들은 뇌하고도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자율신경계가 깨져버려. 그러면 건망증, 치매, 신경정신질환, 분노조절장애 같은 이런 신경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튀김이에요. 우리 그 집에도 가다 보면, 저는 그 재래시장 통과하다 보면 밤 12시까지 제일 늦게 문을 닫는 집이 이 튀김집에. 거기에 보면 오징어 튀김, 감자 튀김, 고추 튀김, 김밥 튀김, 잡채 튀김, 고구마 튀김, 뭐 야끼만두, 무엇이 굉장히. 또 마트에 보면 그 튀김만두, 뭐라 하더라고요? 마트에 보면 비비고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그 튀겨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이 너무 맛있어요. 그 맛있게 먹는 튀김류의 음식들이 또 닭튀김도 있잖아요. 혈관 건강에도 나쁘지만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 테스팅닷컴 전문가 리치리 홀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튀김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높인다. 지방을 과다 축적하게 한다. 결국 내장과 소화기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쁜 영향이 뭐냐 이게. 유익균이 감소되고 유해균이 증가된다. 결국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튀김류도. 통닭만 튀김 아니죠. 과자 나부르니까 전부 다 튀김류예요. 포화 지방 덩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영양바. 저도 몇 번 먹어봤어요. 거기다 그거 요만하게 해가지고 매콤한 소스를 바르니까 또 맛이 기가 막혀. 영양바. 이건 이 당분과 탄수화물 덩어리죠. 장 건강을 악화시킨다. 최근에는 그래놀라, 시리얼,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한 영양바가 또 나왔다고 그래요. 이건 미칠 일이에요, 자오간. 대부분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다량 들어있는 먹을거리입니다. 지나친 설탕은 간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여기 21년 올해 4월 2일 날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그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는 간암의 위험성을 28%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거,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목국 토의 이런 간 기능이 토 기능, 비위장 기능을 이렇게 견제해야 되는데 이게 달콤한 게 너무 많아서 간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설탕은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고 당분이 지방으로 빨리 저장하게 해서 이런 지질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주 악순환이죠. 그리고 신진대사 장애가 인해서 체중이 증가돼 뚱땡이가 돼요.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뚱땡이가 된다. 그리고 알코올, 장내 유익균을 사멸하는 아주 나쁜 이러한 먹을거리다. 그런데 그걸 계속 먹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인공 감미료. 역시 유익균을 감소시켜. 영양학지 어드밴스 인 뉴트리션에 보면 인공 감미료가 포도당 내성과 관련된 대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장내 미생물 수에 관여한다. 즉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증가시킨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균이 많아지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결국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속에 암 발생의 원인이 작용된다. 그래서 들쩍지근한 음식,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죠. 정제된 백설탕이나 그다음에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이런 것들,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런 가공식품들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에 사는 또 하나의 비결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단맛은 비위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아니라 천연의 단맛입니다. 꿀, 칡, 인삼, 과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비위장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해요. 호르몬의 이 불균형이 나타나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해요. 그래서 음식은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급격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혈당을 올려서 이 에너지를 보충, 이 포도당,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서 이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합니다. 왜? 당 성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식당에 가서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혈당 떨어서 승질나 죽겠는데 다른 놈이 먼저 짜장면, 이게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놈이 나오면 짜증이 이빨이 오르잖아. 확 죽여버리고 싶잖아. 그것이 이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면 이 혈당을 또 올립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이런 식습관, 정상적인 식습관을 통해서 혈당, 당부를 조절해야지 무슨 정제당이나 이런 걸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즉시 해소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세상살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가장 건강법이고 또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만 지금 얘기했어요. 나쁜 거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정제당, 가공식품, 튀김류, 영양바, 알코올, 인공감미료, 전부 다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럼 몸에 좋은 건 없어. 이 나쁜 거를 좀 줄이는 건 50% 좋아지는 조건을 갖춘 거고, 먹으면 장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50%가 좋아져.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먹으면 장에 좋은 음식들, 인공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 그게 바로 생식이. 생식이 아직 어떤 음식이 어떤 생식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라면 더 돈가홍상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건 우행 생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식, 신토부리, 생채식이에요. 그리고 발효 음식이야. 장류, 장아찌, 절임 음식, 이런 음식들이. 뭐 식초, 뭐 액기스,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먹는 생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이런 장수의 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이런 먹을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식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식은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몸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잃기 전에 젊어서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효능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무슨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영양 효과라고 그러죠.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알아서 해요.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적으로 뭐가 몇 그램, 뭐가 몇 그램, 뭐가 있고 다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맛으로 얘기하고 있고, 색깔로 얘기하고 있어요. 맛과 색깔로. 몇 그램으로. 이게 무슨 야 칼슘 식당으로 가자, 뭐 마그네슘 식당으로 가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식품 영양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몇 그램, 무슨 성분이 몇 밀리그램 들었다, 이건 아주 잘못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효능은 먹어봐야 알 수 있다. 각자 영양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매년 34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의사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35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300명의 암 환자 수술했어요. 그리고 500명에게 항암제를 투여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800명의 환자를 죽였던 겁니다. 의사 한 명이 약 1000여 명의 환자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강도 치료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건강도 치료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좋은 음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고 몸에 나쁘다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건강을 위해서. 그게 건강법이에요. 장수 비법이에요. 오늘 또 목총을 돋궜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알겠습니까? 화이팅!